안녕하십니까. 승리투자클럽 대표 김기수입니다. 7월 3일 토요일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장 섹터가 어떻고 가치주가 어떻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성장 섹터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에 접근을 하고 또 그 부분 속에서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찾아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성장 섹터가 뭔데? 가치주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이 가치이고 무엇이 성장인가? 사실 최근 기업들의 구분이 이 성장과 가치의 흐름 부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장주라고 하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기업, 가치주는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으로 투자자들에게 일정 정도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장 섹터는 고평가되어 있고 가치주는 저평가되어 있다. 일명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기업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답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인덱스 분류상 획일적인 기준이 이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고 성장주는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 그죠? 이런 부분들로 애매모호하게 짚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항상 지금 가치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성장 섹터라고 제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업종 부분이 조선업종이나 철강, 그죠? 해외 건설, 정유, 이런 업종을 저는 가치주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플랫폼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핀테크 관련주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이런 부분을 성장 sek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수 너 예전에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그죠? 조선철강 건설기계 지주화 정유 이런 섹터 이런 종목을 매매했어요. 그죠? 조선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정말 열심히 매매했고 현대모비스, LG화 지금은 LG화학이 2차 전지 관련주지만 그때는 순수 화학이었을 때 그런 관련주를 매매를 했고 동양제철 화학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10만원에서 20만원 갈 때 그때 삼성엔지니어링을 엄청나게 매매했습니다. 너 성장주 매매 스타일이라며. 예, 맞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부분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김기수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장과 가치의 흐름 부분을 단순하게 지금 이 섹터의 이 종목은 성장주고 이 종목은 가치주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장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전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인도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 그래서 유가가 100불을 넘고 하던 그 2003년에서 2007년 그 시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산업체 소재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죠? 기업이 성장을 하는 부분, 매출이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률이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성장의 흐름이 진행될 때 저는 이 제품 주명수기하고 연관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어떤 산업 부분에 있어서 처음 도입기가 있죠. 그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죠? 라이프 사이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아기, 청소년기, 그리고 중장년층, 그 다음에 고령화, 노인층으로 넘어가듯이 어떤 산업이나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 글로벌 시장의 경제 환경이거나 기업의 환경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주식은 생물처럼 변화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치인들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기존 정치권 부분을 손가락질하던 그 무수히 많은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들어가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네들도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제가 갑자기 정치적 얘기를 해서 또 경기 좌파든 우파든 경계하시는 분들 그런 사고를 우리 보지 말자고요. 그죠? 중요한 것은 좌파적 사고든 우파적 사고든 그 부분은 그죠? 어떤 사고의 흐름이든 항상 중심은 우리 대한민국 그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의 삶을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이 좌파든 그것이 우파든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국가를 우선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평화와 인류, 복지 그런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빠르면 어떻고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 민감해지지 말자.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극단적인 분들은 또 반대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장주의 개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이 변화하면 그죠? 지금은 뭐예요? 목재, 제지업종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쪽 부분을 극단적으로 성장 섹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관련 업종 종사자분들이 별로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장치 산업인 이 산업재 소재 쪽 라인 부분의 산업들이 그 속에서 나름의 시대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 글로벌 환경 변화의 요구에 의해서 성장하는 산업 섹터 부분으로 자꾸 일신우일신하면서 기업이 변화를 갖고 간다면 그래서 성장을 한다면 그 기업도 성장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섹터의 흐름 부분들이 처음 도입 그리고 성장 성숙기에 접어드는 흐름 그죠? 성숙기 끝에까지 내가 그 주식과 그 섹터를 공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기술의 진화 흐름들 속에서 더 성장할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고비가 있기 때문에 도입기에 선추매를 했다가는 사실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를 범하거나 아니면 실패됐을 경우에 화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입 쪽 부분은 그래 회사 사정과 기업 글로벌 시장 부분을 잘 아는 분들에게 준다. 대신 그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하는 흐름으로 갈 때 그 성장의 굴곡 부분에 있어서 기업과 섹터를 추적하면서 공략의 포인트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증시경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자. 제가 저 발끝에서 사서 머리끝까지 최저점과 최고점을 맞추려 한다면 그거는 누구의 몫이다? 돈 있는 자의 몫이죠. 그죠? 개인 투자가보다 돈 더 많아서 저 최저가부터 물량을 계속해서 6개월, 1년, 2년을 꾸준히 그 기업의 변모를 확신하고 기업의 변화를 먼저 아는 사람들의 몫인 거고 여러분이나 저나 컴퓨터에서 또 애널리스트들의 발품을 판 보고서라 또 글로벌 시장의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시세 흐름을 함께 고려하면서 매매와 투자를 함께 병행하는 쪽 부분은 너무 큰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무릎에서 사서 발끝에서 파는 부분이죠. 자, 말이 길었죠. 그런 가운데 한번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을 찾자. 그죠? 성장하는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성장 섹터냐
가치주 섹터냐, 이 부분보다 성장하는 기업,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뭔데,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어닝 사이클에 따른 가치주, 성장주, 투자 시계,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조금 왼쪽으로 옮길까요? 자, 성장 섹터에 투자하는 부분, 그죠? 목표는 성장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기업을 찾고, 그죠? 모멘텀은 그 성장성 기대치가 상회하는 흐름으로 올라가는 걸 볼 때, 그죠? 그때 전략적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 섹터를 베팅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가치주 쪽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 실적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흐름을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투자의 오류는 종종 기업과 투자 방식의 엇박자에서 나오는 거죠. 가치주를 성장주 방식으로 투자하거나 성장주를 가치주 투자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죠? 이 과민 반응에 의한 부분이나 또 이 실적의 과소 추정의 이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민에 빠뜨리는 형태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흐름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제 얘 메리츠증권 종금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의 이야기인데 요란하게 영어 섞어서 여러분들께 이 도표를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세하게 읽어보실 거나 또 한 부분들 요래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주 이 부분을 쉽게 설명집니다. 사실 왜 시장이 가치주와 성장 부분을 구분지어 놨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장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뭐예요? 시장을 이기는 거. 아웃퍼포밍. 그죠? 아웃퍼포밍. 그걸 반대가 언더퍼포밍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웃퍼포밍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스타일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일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핵심은 스타일에, 그러니까 성장 섹터를 추구하고 가치주 섹터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이유와 고민, 그리고 그 흐름 부분에 있어서 어느 타이밍이나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부분을 갖기보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그 부분이 더 월등한 수익을 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시대의 변화, 그리고 주식은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지금의 가치주가, 그죠? 시대 변화, 시대의 흐름, 산업의 변화, 역사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잘 맞추어서 기업이 또 변신을 하게 되면 성장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의 성장주가 성장의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로 접어드는 상황 속에서 변신을 하지 못하면, 또 다른 시대의 변화에 변신하지 못하면 그 종목, 그 기업은 가치주로 전락을 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 또 내려오게 되면 저평가라는 이름으로 또 반등하는 그런 국면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상황. 그래서 이 도표 하나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리온과 또 이 아모레퍼시픽, 이 종목 부분들이 날아갈 때도 있었죠. 그죠? 제가 차트를 크게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도표가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오리온의 밸류에이션이, 그죠? 퍼 10배에서 25배로 멀티플이 확장할 때, 이 당시엔 오리온이 뭐였어요? 성장주였습니다. 왜? 내수만 하던 초코파이가
중국을 진출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로 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펄을 25배까지 확장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매출 확대가 일어나면서 고성장을 이루는 흐름. 그래서 그 라인 부분이 성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오리온이 더 성장 흐름을 갖고 가려면, 성장주로서의 지속 흐름을 갖고 가려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죠? 뭐 미국, 유럽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매출이 더 확장되고 영업이익이 더 확장되는 흐름을 갖고 간다면 성장주로서 지속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죠? 중국도 변수가 생기면서 사드라든지 또 뭐 이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또 이 해외 확장성이 다소 기대만큼 못 갔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또 성장주에서 빠지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주가가 이전만큼을 회복하고 더 날아가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인 거죠. 그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2013년에서 2015년 아모레퍼시픽 이제 2015년에 우리 화장품 섹터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용기, 코스맥스라든지 엄청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죠? 코스맥스만 보더라도 사실 중국 진출하고 2015년 하면서 엄청나게 세게 급등했다가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일정 정도 이제 후퇴하면서, 이게 중국에서 못 팔면, 그죠?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면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이제 근데 그런 우려들을 지금 미주 지역에서 매출로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다시 성장의 흐름 부분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놓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화장품 관련주를 사자 팔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장이냐 또 가치냐 하는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시장을 이기는 전략은 그 부분에서 어느 쪽에 우위를 두는 흐름, 그것이 이제 금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느 쪽 미국 시장의 성장 스토리를 갖고 가고 있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 성장주 쪽 주변 환경이 더 나으면 우리 시장도 역시 성장의 개념을 갖고 가는 부분, 거기가 포커스가 더 큰 거고,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흐름이라면 단순히 성장이 어디까지 많이 올라갈 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20까지 줬다면, 그죠? 유동성 환경이 다소 악화되게 되면 그 프리미엄을 조금 낮게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가 막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트가 갑자기 2년 전에 저는 5년 동안 똑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5년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가, 그죠? 지금 5년 후에 좀 리모델링 한 거라고는 현관문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가격이 무진장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저 사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진 게 똑같은데, 5년 전이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유동성, 이 부동산 자금, 이 부분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또 주변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그죠? 이런 흐름들이 바뀌어지면 유동성이 또 내려오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부동산은 잘 모릅니다, 사실. 오직 주식만 관심 있고 부동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는지, 그죠? 여튼 그런 흐름들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장과 가치, 이 부분의 구분은 시장 이기는 전략의 한 방법, 한 이야기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수는 계속해서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그죠? 성장이라고 하는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는데 지금 읽다 보니까 성장의 그로스가 그죠? GROWTH인데 HH라고 잘못 올려갔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